이번엔 아내 친구들과 함께 매양리에 다녀왔다. 매양리에 가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맥도날드에 들려서 커피를 샀다. 중간에 아내 친구들을 픽업했기 때문에 커피는 총 4개, 그리고 아들에게 줄 음료수를 하나 샀다. 사실 스타벅스에 가고 싶었는데 이미 스타벅스 프로모션은 다 모았고, 그래서 저렴한 맥도날드를 선택했다. 매양리에 도착했다. 차문을 미리 닦고 찍을걸. 조금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네. 수산물 직판장이다. 여기는 전부 다 굴을 판다. 여름에도 한 번 왔었는데 굴이 나지 않는 철이었기 때문에 매양리의 모든 수산물 직판장이 문을 닫았었다. 겨울엔 굴이 제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판장이 문을 열었다. 매양리는 조금 신기한 동네 같다. 굉장히 작은 항구 마을이고 어촌 마을이지. 사실은 어촌 마을인데 멀리는 공평항이 보이고 또 주변에 둘레길도 있고, 그렇다고 막 깨끗한 동네는 아니지만 어떤 알 수 없는 조화로움이 있는 동네이다. 아들은 겨울이라 차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결국 컸다 보니 혼자 신이 나서 이리저리 둘러본다. 심지어는 둘레길을 따라서 뛰어보기도 한다. 아내 친구들도 아들이 뛰니 기분이 좋아졌나 보다. 같이 뛴다. 서해 겨울바다는 오랜만에 와본다. 대부분 동해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동해로 가기가 조금 어려워졌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하는데 동해바다를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을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번엔 동해바다는 접기로 했다. 아들은 갯벌을 처음 본다. 아니, 잊어버린 것 같다. 갯벌에서 개를 발견했다. 조그만 개. 오, 다 움직이다. 우와! 자, 엄마, 신났어. 엄마 여기도 돼 있어요. 오, 얘 진짜 잘 움직인다. 이거 봤어? 응. 이거 봐봐. 다 움직여, 다 소라게야. 이런데 오면 유독 어른들도 어린이가 되는 것 같다. 아내도 30대가 넘었고 난 이제 30대 후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데 자그마한 개의 아들만큼 신이 나서 이리저리 찾아보곤 했다. 굴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 아들이 서 있는 곳은 굴껍질 반, 갯벌 반이다. 이런 굴껍질이나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서 노는 것을 아들은 참 좋아한다. 바다에 던져봐. 굴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다. 여러 차례 자동차, 오토바이, 그리고 트랙터로 나르는 모습을 본다. 굴밭이다. 굴밭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굴은 키우는 게 아니라 어쩌면 파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멀리 큰 유조선이 지나간다. 갯벌 사이로 난 길에 어느 돌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 올라와서 반대편의 궁평항을 바라보면 여러 배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보인다. 내가 올라가서 영상을 찍은 게 신기했는지 아이도 올라와서 이곳 저곳을 바라보았다. 조금 위험하긴 해서 아이 손을 잡고 영상을 찍다 보니 영상이 엉망이 되어서 그 영상들은 다 날려버렸다. 이제 굴을 사러 간다. 사람들은 없었다. 한 길을 가는 동안 만난 사람들은 뭐 10명이 되진 않는 것 같다. 아들은 달리기를 하고 싶었다. 바다 사이로 난 길에서 달리기를 하는 기분은 아들에게 굉장히 유쾌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처음엔 날이 조금 어둑어둑했었는데 해가 비치면서 조금은 날이 개었다. 굴 위에 연탄들이 널브러져 있다. 이게 왜 연탄이 널브러져 있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밤에 굴을 구워 드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본다. 연탄불에다 굴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다. 삼겹살 곁들이면 지금도 군침이 돈다. 물 빠진 갯벌 위로 배들이 쭉 늘어서 있다. 어떤 배는 이제 막 처분하려는 배인 것 같다. 배가 망가져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조금 불쌍해 보이기는 했다. 굴이 제철이면 김장이 빠질 수 없지. 우리는 김장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서 굴 가게에 들어갔다. 먼저 촬영 허가를 받았는데 흔쾌히 촬영을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매우 편히 촬영할 수 있었다. 여기선 조금 화질이 다른데 내 핸드폰이 추위에 배터리가 나갔기 때문이다. 아내 핸드폰을 빌려서 촬영했다. 화질이 더 좋은 것 같네. 굴을 굉장히 잘 까신다.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기술이겠지. 기술은 나만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속도로 되게 천천히 굴을 까시는데 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해서 놀랐다. 우리는 한 2kg 정도 샀던 것 같다. 씻으시는 모습을 보자. 그래도 돌돌 말아가면서 굴이 상하지 않게 씻으시는 게 나름 기술이면 기술이다. 수돗물에 씻는 것은 아니고 바닷물을 직접 퍼오셔서 굴을 씻는다. 수돗물에 씻으면 오래가지 못해서 집에 가면 벌써 상해버린다고 말한다. 굴이 조금 잘다. 이게 굴이 자연산이다 보니까 크기는 조금 작지만 향이 굉장히 진하다. 뭉쳐서 굴전을 해먹으면 향이 굉장히 진해서 맛이 좋다. 이런저런 곳에 일한 흔적들이 남아있다. 굴 2kg다. 굴 2kg에 34,000원, 1kg에 17,000원 정도 하는 것 같다. 가는 길에 탑10이 있어서 들렸다. 브랜드를 말하면 안 되나? 탑10은 연락 주기 바란다. 광고해 줄 수 있다. 아들은 옷가게에만 오면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재미가 없어 한다. 그래서 핸드폰을 잠시 보는 시간을 갖는다. 아내는 몇 번 친구들과 단체 티를 맞춘 적이 있다. 그때는 후드티였는데 이번에는 패딩을 맞추려고 한다. 좀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웬걸 후드티만큼 가격이 싸서 괜찮아 보인다. 다들 아이보리를 고르는 거 보니 겨울에도 화사하고 싶은 모양이다. 나는 목폴라를 산다. 목폴라가 주는 그 따스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2개 정도 구매하기로 했다. 2개에 27,000원인 줄 알았더니 39,000원이었다. 그래도 옷을 산다. 내가 105 정도를 입는데 이게 원래는 95를 입었다가 운동을 해서 105까지 오게 되었다. 한 110까지 가면 좋겠지만 아직도 덩어리 같다고 놀린다. 강아지가 이상하다. 옷에 불쌍한 강아지 얼굴을 넣었다. 얘는 화가 났나? 보통 활짝 웃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하는데 불쌍한 강아지를 그려넣은 탑10. 왜 그려넣었을까? 아내의 친구는 잠옷마저 사려고 한다. 산책 나왔다가 아내가 전화해서 굴 사러 왔다가 바다 산책하고 그리고 탑10에서 잠옷까지 고른다. 아들의 자세가 요상하다. 정말 지루한가 보다.
나와 비슷한 비니 모자를 하나 사주기로 했다. 주황색. 나도 주황색 사고 싶은데 아빠가 깜깜. 나이에 맞지 않아서 주황색 사지 않았다. 내 건 검정색. 근데 아들은 나를 따라서 검정색을 사기를 원했다. 그때 사고 한 번도 안 쓴 것 같다. 지금만 기분이 좋겠지. 아빠 봐봐. 빨리 사달라고 한다.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아들 미모가 가장 출중하기 때문에 뭘 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포즈 봐. 나다. 다음에 또 보겠다. 다음 브이로그까지 안녕.